먼저 첫 번째 것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제 배열을 해놨습니다. 네, 딱지 여개인입니다. 네. 네. 네, 딱 보면 아시겠죠? 최근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지금의 정세를 그냥 한 컷으로 잘 요약해 주신 그런 만평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중한 내란을 수습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미 많은 언론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내란 수습 또는 내란몰이 피로감 이런 보도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네. 저기 뒤에 있는 이제 그 얼굴이 가려진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다 알 수 있죠. 가려져 있는데도. 하얀색 머리카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 검은색 머리카락은 머리숱이 많네요. 이재명 현 대통령입니다. 예. 네.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적폐청산과 내란 종식의 칼이 짧아요. 짧죠. 네. 네.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 네. 그러니까 짧은 것이 저는 약간 이게 태생적인 한계를 조금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도 들었고요. 칼집은 저렇게 짧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꺼내기 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저 펜을 앞쪽으로 꽂고 있고 한 사람은 펜을 뒤쪽으로 꽂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박순찬 화백이 똑같이 그리기 심심했거든요. 아니 이게 뭔가를 만들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같은 걸 두 번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창작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 칼이 짧다는 말씀 해주시니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 칼이 또 나무 칼인 것처럼 또 표현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종이칼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칼이 여러모로 되게 그렇게 웅장하지가 않죠. 네, 약해 보여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이 중대한 내란을 종식하려고 해도 사실 법과 절차를 다 따르고자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처럼 검찰처럼 막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 칼은 정부가 가진 칼은 민주정부가 가진 칼은 상당히 약하다. 네. 이런 걸 표현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언론이 하고 있는 적폐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마에 붙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 대통령이 지금 이마에 붙이고 있는데 네. 낙인을 찍고 있다? 낙인을 찍는다. 네. 대통령한테. 이마에 붙인다는 건 뭘까요? 보통 이제 이마에 붙이는 거 하면은 옛날에 홍콩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강씨가 생각이 나실 예. 거예요. 아, 강씨 이마에다가 부적을 딱 붙이면 못 움직이거든요.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네. 야, 정부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사실 6개월 동안 안 한 것도 아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딱 붙여놓고 움직이지 마. 음.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요 펜으로 다 그릴 거야. 니들은 보지만 시야를 막는 용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그린 걸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세대니까 저하고 강시 영화의 어떤 그 모티브가 떠올랐을 거다 그렸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게 연상되네요. 지금 내란몰이 딱지만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요새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제3차 외환 위기 설 뭐 이런 보도도 요새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또 아주 시끄러운 민주당도 통일교와 뭔가 연루가 있지 않느냐. 예. 통일교 돈 받지 않았느냐. 요거 진술 하나 가지고 또 보도가 엄청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전지수 해수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수리되니까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지방선거 어떡하나. 예. 벌써부터 이런 그거를 이런 낙마라고 표현하죠. 네. 예. 그런 건 굳이 말하면 하차인데.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전재수 장관이 잘한 걸 수도 있고 살짝 잘못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 뭐냐면 저는 아마 내려놓고 부담을 덜 주고 확고하게 각인을 시켜서 어차피 이제 그 부산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훌훌 벗어던지고 나간다. 아마 이런 계산이었을 것 같고. 저도 왠지 그쪽인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인 걸 텐데 이게 여론이 이렇게 딱집치기 참 좋거든.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내려놓는구나. 네. 그래서 낙마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장일단에 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떤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게 너무나 작동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지. 근데 그런 고민을 전재수 장관이
오늘 물러나면서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내가 사표를 내버리면 네. 저들이 물어 뜯을 텐데 약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도 받고 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지만 이게 어쨌든 수사가 시작돼 버려가지고 내가 수사를 받으면 계속 어차피 내가 안 그만둬도 물어 뜯을 거라는 거야. 물론이죠. 네, 그런 점이 걱정이 됐다. 예. 그래서 이왕 수사를 받게 됐으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당당하게 무고함을 밝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좀 그림 모양새가 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태생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 언론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사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언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쓸지 뻔하거든. 낙마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맞아요. 낙마라고 줘봐요. 저도 낙마라 그러잖아 벌써. 이게 언론이 영향력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예. 물러나면 물러나는 대로 안 물러나면 저 뻔뻔한 놈 봐라 저거. 저 이재명 정부 도움에 저 성공에 도움 안 된다 저런 행동 이렇게 또 써 갈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민주진보 세력은 이걸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근데 국힘은 어때? 안 봐. 왜? 나경원이 막 우원식 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빵빵 질러대도 그러니까. 안 건드려. 저는 정동영 장관식의 대처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의연해 보인 되게 그런 의연하게. 태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야인 시절에 만난 건 뭐 상관도 없는 거니까. 음. 그래서 내 장관직은 수행하되 나는 내가 관련된 것들은 그냥 술술 털겠어. 네, 이런 식의 태도를 초기에는 보여주는 게 좀 더 정무적으로 낫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시간표를 정해 놓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힐 거 다 밝히고 네. 반론 이렇게 왜 뭐 얘기하면 또 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쫙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나는 어차피 이제 출마 가능성 생각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정부 부담 안 갖게 나는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지금 하차를 하지 않고 난 하차할 생각이 있다. 다만 정부 지금 해수부 이전 막 시작됐으니 네. 그거 되는 과정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쯤에 나는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거 나가서 심판받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더 그쪽이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효능감을 줄 것 같아. 그냥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하나씩 찌르기만 하면 그냥 다 몰아낼 수 있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인재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작에 뭔가 좀 대응책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게 정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해수부 이전 등등 때문에 사실 지금 PK 지역에서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사퇴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감도 있을 것이고 네. 해수부 이전도 어쨌든 뭐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장관이 또 교체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데서 또 동력도 조금 손해를 볼 것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인재 잃었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오전에 양지열 변호사가 전재수 장관 사퇴에 대해서 되게 약간 화를 많이 내신 게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은 그 지역균형개발위원장이죠. 김경수 위원장 사례를 떠올리더라고요. 그거 물론 확정 판결 났지만 그 재판 과정과 증거들 보면은 사실상 이것도 진술 하나로 날아간 거다. 네. 근데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너무 쉽게 우리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또는 의연함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이렇게 인재를 쉽게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민주당의 인재가 많아서 그런가 이게 한 명 한 명 날아갈 때마다 별로 안 아까워하는 것 같아. 네. 느낌이. 뭐 우린 또 있어.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씨가 아주 신났더라고요. 예. 예, 한동훈 씨가 저번에 그 론스타 우리가 승소했을 때 하루에 막 뭐 10개씩 썼잖아요. 지가 한 것처럼. 예, 지금도 요 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통일교 문제를 하루에 거의 한 10개씩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버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우리가 다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예.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 씨 이제 당적도 사라질 것 같거든요. 좀 있으면. 네. 지금 남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동훈은 국민의힘하고 싸워야지. 그래.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더 좀 오버하는 것 같죠 지금. 예. 본인이 당해서 위기니까. 그리고 원래 오버하는 게 천성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멋져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막 끝간대를 모르고 오버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천성인 것 같습니다. 뭐 그분 어머니 욕하는 건 아니고
왜 갑자기 그냥 물려받은 일라 그러면 되지. 천성이라는 게 탯줄 타고 뭐 이렇게 물려받은 이런 걔들 해석하는 게 어디서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네. 아버지도 계셔요. 네. 그러면 공평해야 되니까 아버님도 한번 언급할게요. 아버님 C로부터 물려받은. 아무튼 이 구제불능의 이 연예인병이 답도 없거든. 관종병 연예인병 이거는. 그러니까 이 통일교 민주당 프레임도 사실은 저 이재명 정부에 붙이고 있는 부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언론은 최근에 좀 부적이 많아졌어. 언론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언론 이야기를 이어붙여서 하나 더 하면 아니면 말고 일보라고 진짜 이걸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박순찬 하백이 언론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강한 그 비판적 의식이 있어요. 대단히 예민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이슈를 몰랐어요. 예, 박순찬 모르는 화백 분들이 때문에 많죠. 박순찬 화백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자거든요. 오늘자 맞나? 예, 오늘자 맞네요. 맞아요. 오늘자요. 오늘자 만평인데 이걸 보고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내란몰이 딱지 붙이기 그거랑 상 연결이 되는 게 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칼은 아니죠. 언론의 펜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네. 이건 지금 김재현 저 진보당 대표거든요. 음. 거의 사람을 지금 찔러서 죽여놨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2월 9일에 김재현 대표에 대한 수사 하나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예.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이 사건을 무려 2년 반을 안고 있었어요. 김재현 대표를 어떻게 보면 계속 괴롭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2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건데 혐의는 건설 노조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 2년 반 만에야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의혹의 시작은 2023년 6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를 제가 오늘 찾아서 읽어보니 야 정말 기사를 어쩜 이렇게 씁니까? 취재가 없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김재현 전 의원이 건설노조에게 돈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게 끝입니다. 자기네가 취재한 게 없어. 그 기자는 아마 경찰한테 물어본 걸 취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경찰한테 뭐 하나 좀 줘봐 이런 거지. 근데 평소에 그렇지. 근데 평소에 되게 미워했던 예. 김재현 의원 얘기가 나오네. 아. 야 그냥 취재도 없이 바로 쓰는 거야 그냥. 귀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예. 들어가지고 바로 써갈긴 거네. 근데 2023년 6월이 윤석열 정권 때니까 검찰이 그냥 바로 수사 들어간 거야. 조졌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공모 행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음.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했던 그 정부의 방침. 바로 딱 그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 거라고. 예, 건설 노조가 건폭이다. 이거 윤석열 씨가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조로 완전히 그냥 조져버린 다음에 곧바로 이어간 게 건설 노조 건폭 프레임이거든요. 예. 2023년에 그거 한참 하다가 건설 노조가 이거 보니까 이거 윤석열 언어로 하자면 이 좌파당한테 돈도 불법적으로 주고 있었어.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예. 저도 이거 오늘 이제 만평 보고선 봤을 때 저기 김재현 요 그 글씨는 먼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먼저 보였단 말이에요. 네. 얼굴도 다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네. 누구지? 그러다가 약간 김재현 의원 닮았네. 맞더니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이더라고. 네. 근데 확실히 그 분위기를 잘 그려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김재현 의원이나 뭐 이런 진보당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뭐 입장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뻔하게 그림 그린 게 보이잖아요. 나 진짜 이건 네. 너무 심각하더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때 의원했고 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이나 받아먹자고 노조하고 거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부정부패를 떠나서 그렇죠. 이게 무슨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팔자를 망칠 수도 있는 금액이면 있는 일이라면 예. 그걸 감수할 만한 금액이 나와야지. 네. 그리고 이게 더 참담한 게 이거 아무도 정말 소수 매체만 보도했는데 그 조선일보가 딱 그 짧게 기사 쓰도록 흘려준 경찰 있죠? 네. 그 경찰이 김재현 대표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네. 네. 이거 수사 정보를 함부로 흘린 거야. 이렇게 불법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돼. 네. 심지어 언론한테 공표해서 이게 보도로 나갔네? 네. 그 사람 배상 판결 나왔어요. 그러네. 경찰. 네. 근데 이거 아무도 보도 안 해서 몰랐고 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제 추정입니다만 아마 경찰에게도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거 제대로 경찰도 알아보지도 않고
제 추정입니다. 뭔가 하명 수사식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 네. 야 건설노조랑 김재현 그 진보당이랑 뭐 좀 해봐. 이런 거 받고 그냥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조선일보도 약간 짬짬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거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뭐 있는 것 같아. 대충 말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최악은 얘네들이 다 짜고 티키타카를 쳤다. 게 그럴 가능성이 네. 이게 최악인데 저는 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경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배상 결정까지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피의 사실 공표도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공익적 행동이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네. 오죽하면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결 보도를 보고 아 이건 짠 것 같다 얘네들. 예. 경찰과 정권과 짠 거야. 예, 그 느낌이 삼각 확 패스가 된 들었고 거야, 이거는. 오죽하면은 법원이 아예 대법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거거든요. 예. 오죽하면 법원이 경찰 공무원한테 언론한테 뭐 하나 찔러주는 건 사실 일상적일 텐데 그거를 배상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금액이 얼마야? 금액이 얼마 300만 원이네? 아 예. 원래 그런 배상 판결은 되게 작아요. 아니 근데 왜 김학의는 1억 얼마더라? 김학의는 1억 5천만 원인가를 배상 판결 받는다 그러던데. 저 어디서 이 출처를 다 기억을 못 해. 하다가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런 건 진짜 보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통일교 윤영호 씨 진술만 있는 그 민주당 의혹보다 훨씬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정말 엉터리였으며 예. 한 사람을 거의 나락으로 보낼 뻔한 중대한 사안이라. 예. 그렇지. 형사보상이라고 말씀 주시네요. 예. 아,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형사보상이요. 형사보상금. 김학의는요. 이 9년 이끌던 이건 사실 잊혀지라고 끌어준 거잖아요. 이거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됐고요. 대법원에서. 대법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대법원 대빵 조희대 1억 3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아 구속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났구나. 예. 아, 근데 김학의는 또 이걸 넙죽 받겠는 건 받으려나 봐요 지금. 예, 이거를 뭐 안 받겠다. 뭐 국가를 위해 잘 써달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맞겠죠. 넙죽 받으려나 봐요. 근데 1억 그것도- 3천. 그것도 검찰의 부실 수사, 네, 지연 수사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그렇지. 네. 또 세금이 너무 너무 그렇게 화가 들어오는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김재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돼서 입장을 냈는데 뭐 긴 입장문 중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나는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억울함을 2년 반 만에 풀었지만 윤석열의 건설노조 건폭 프레임 때문에 양해동 열산 죽었다. 그렇지. 그리고 그때 건설노조 건폭이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기소했는데 지금 대부분 무혐의 처분 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남은 수사가 있어요. 여전히 수사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 예. 이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예. 그리고 그때 그 무슨 분신 가지고 양해동 열사. 네. 분신 가지고 또 장난친 거 있잖아. 아 맞다. 분신을 방조했다.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말리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CCTV 유출한 거. 예. 그러니까요. 그 CCTV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예. 예. 그 최은민인가는 지금 뭐 저기 대구메일인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유튜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마 그 보도도 냈을 거예요. 양해동 열사 유서 대필 보도. 예. 아 맞네. 예. 그거 다 허위로 아예 판명이 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근데 막 손해배상이나 이런 처벌과 관련된 재판은 또 다 지고 있더라고 유족이. 예. 아, 왜 그런 걸까 진짜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조선일보네. 예. 만악의 근원이라니까 진짜로. 최훈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애가 맞네요. 아 그러면 조선일보가 지금 김재현 의원도 건설노조랑 엮어서 죽이려고 그랬고 네. 양해동 열사 이미 돌아가신 분을 모욕해가지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아주 진짜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와 대단한 조선일보가 그럼 뭔가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선일보와 검찰, 경찰 이 티키타카가 기가 막히게 돌아갔죠. 일단 조질 대상을 정해요. 그리고 모욕을 줘서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이름을 더럽힐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쩍 흘려요. 그럼 언론이 그걸 빵 터트려. 그리고 나서 그냥 인민재판 한 다음에 날려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날라왔잖아요. 아. 이건 짐작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심지어 이니셔티브를 조선일보가 주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와 그래요. 주도권을 그러니까 그런 말같지도 이게 않은 되게 기사를 그 조선일보가 잘 만드는 공작 패턴이거든. 이런 패턴이. 그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건폭이니 이런 것들 말을 만드는 방식도 조선일보식 조업법이야. 예. 예전에 주폭이란 말도 만들었었거든. 네. 조선일보가. 그리고 캠페인 벌이고. 그리고 이거를 정부 측에 흘려가지고 야 이거 좀 조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야 오히려 정부에서 주도권을 진 게 아니라 네. 아이디어를 조선일보 줬다는 거죠. 와 아이디어를 주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예. 저는 그것도 김건희를 통해서 줬을 확률이 높다. 예전 다음에 이제 정권 말기쯤에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드러낸 적의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약간
말 좀 들어줬더니 이것들이 우리 위인 줄 알고 있네? 그렇게 라는 생각할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김건희 쪽과 접촉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추측입니다. 네. 윤석열은 얘기해줘도 다음날 까먹어 술 처먹느라. 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짐작의 영역이긴 하니까. 그러나 네. 과거에 있었던 일, 뭐 예를 들면 길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뭐 간첩 사건부터 해서 뭐 조선일보가 연루됐었던, 그리고 1991년에 그 분신을 했던 수많은 학생들이나 열사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만들었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예. 저는 오래된 버릇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났을 일은 되게 없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잖아. 그런 걸 단순한 실수? 그럴 리가. 이렇게 볼 리가 없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효과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주특기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일보라고 이름까지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순차 화백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저도 이거는 진짜로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그 언론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얘기한 허위조작 정보 네. 근절법이라고 하는 게 과방위를 일단 통과했고요. 네.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남겨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좀 우려합니다. 예, 법이 너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요. 예, 이게 언론중재법하고 또 달라. 언론중재법은 그래도 예전에 개정안 만들 때 그래도 막 미세하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영향받거든요. 네. 유튜브도 다 영향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오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허위 조작 정보 내지 허위 정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거든. 최민희 의원이나 뭐 이제 그 이혜민 의원이 조금 반대하다가 이제 결국은 통과시킨 것 같던데, 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통과돼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 이 형태로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안을 접하면 야 이거 진짜 손해배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보도도 그러니까,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허위를 처벌하는 문제인데, 허위를 처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표현의 자유는 허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직관하고는 역설적으로 되게 들리지만 네. 왜 허위의 자유가 포함되냐면 적극적이고 정말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닌 한 거짓말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크게든 작게든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악의성이라든가 이제 막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거 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허위 조작이라고 하는 측면을 훨씬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이 조작적 측면을 훨씬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법의 규정이 저는 좀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게 조선일보처럼 정말 나쁜 기사를 낸 경우야 징벌을 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예. 이게 대기업이나 권력자에서 정당한 의혹 보도에서 그렇죠.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유튜브까지.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조금 부칙을 넣었더라고요. 그 법원에서 너무 뚜렷하게 그 봉쇄의 목적으로, 예. 의혹 제기 봉쇄의 목적으로 막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고소를 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2달 내에 신속하게 기각하도록 한다. 네. 이런 부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한들 봉쇄 소송 자체를 애초에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도 지적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반대하다가 이제 그거를 전제로 이제 찬성을 한 네. 거로 알고 있는데, 봉쇄 소송을 막으려면 그거보다 더 선제적인 조항들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조혁당에서 원했던 거는 예. 대기업, 국회의원 이런 권력자들은 아예 이 대상에서 빼자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는. 이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빼자는 거였는데 네. 네. 아무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쿠팡 얘기할 건데, 그 쿠팡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네. 의도치 않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쳤는데 이게 마침 또 조회수가 터졌어. 근데 쿠팡 측에서 대관 사업하다 보니까 이거 걸려. 얘네들 한번 조져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각오로 해가지고 만약에 소송한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네. 제가 그런 과정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애초에 초기 비용 자체가 비싸요. 좋은 변호사 써야 되거든. 그러면. 맞아요.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포기할 거라고. 네. 봉쇄 목적의 소송들은 또 대기업들이 일부러 액수 크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위헌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성이라기보다는 위헌성은 이제 좀 약간 다른 측면, 허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건 행정기관이 판별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이거는 현실성이거든요. 네. 이런 봉쇄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토론회 가거나 그러면 뭐 정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과되길 바라고 있고, 이게 아마 수건사업처럼 이제 돼 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쪽에 수건사업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네. 호의조작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한 합의를 거쳐서 상당히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지금 급한 건 TBS 살리는 게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괜히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동의하니까. 예, 허위조작 정보를 좀 더 처벌하고 배액배상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의 어떤 방향성에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괜히 여기에 이제 물타기 하는 것처럼 정주리도 그거 보니까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좀 싫어가지고 제가 말을 아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전 지금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왜 법안들이 그 국민 배심원단의 선택을 받는 부분을 포함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라. 저는 네. 이거 국민 이거 판단,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맞습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심원단이 그러니까 네. 시민 참여의 형태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건 상식이 훨씬 더 맞아요. 법보다 법적 판단보다 상식이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보은이 같은 사람, 뭐 저 같은 사람 모아놓고 이게 악의적인 허위 정보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면 네. 대부분은 가려낸단 말이에요. 네. 사안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법개혁의 일환까지도 고민하면서 그래. 네. 이렇게 원래는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그건 위헌이고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판단할 때도 웬만하면은 시민적 상식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원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떤 표현이나 내용은 시민적 상식이 우선시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요 쉽사리 그렇게 내 생각이나 내 양심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전 새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했던 수기 과정,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국회에서 의장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또 수기 네. 과정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대적이진 않을지라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수기 과정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시민들 불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과방위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또 법사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디어 오늘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고 계시니까 법사위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제 뭐 배심원이 이제 재벌하고 관련성 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 뭐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심원제는 당연히 개헌 사항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에 제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네. 법률화할 필요가 그래서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개헌 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헌 논의부터 해서 언론 자유에 관련해서 배심제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야 뭔가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좀 조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쿠팡 문제 전에 국가보안법 문제로 갑시다. 네. 이게 또 계속 연결되는 이슈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박순찬 화백이 네.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쭉 이어지는 만평을 많이 그려주셔가지고 예. 국가보안법은 또 조선일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언론으로 휘두르는 그런 데가 바로 조선일보인데 요것도 박순찬 화백 아니면 참 볼 수가 없는 예. 만평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데 덩치가 엄청 크죠. 딱 봐도 옛날에 학생들 많이 고문했을 것 같은. 약간 이근한에게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 예, 옆에 보면 고문 도구, 흉기도 지금 들고 있고. 지금 가방에는 뭐가 좀 끔찍한 게 들어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네. 77년 동안 누군가를 죽이고 고문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국가보안법이.
그런데 그런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게 최근에 12월 초에 그 윤종호 의원하고 신장식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신 것 같긴 한데 재미있게도 국가보안법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도 많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사반대하면서 맡고 있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기 장동혁 의원 대충 그려놨는데 너무 똑같아. 왜나 대충 그려서 똑같아. 네. 약간 이목구비를 그냥 대충 휙 그렸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닮았어. 최근까지 그린 것 중에 제일 똑같아. 네. 그리고 심지어 특정 인물을 표현하지 않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대충 그렸어. 솔직히 나경원까지 그리고 나서 뒤는 그냥 대충 할까 하다가 장동혁까지만 그리자 이러고 그냥 그리신 것 같은데. 네. 더 재밌는 거는 나경원 의원 바로 뒤쪽에 있는 남성은 네. 곽규택 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닮았어요. 네, 곽규택과 권성동을 합친 것 같으니까. 왜냐면 요새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엄청 보조하고 있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사반대한다라고만 쓰셨지만 아마 박순차 와형 머리에는 저들의 논리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예. 왜냐면은 주진우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 페북에 쓰는 걸 보면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서 우리나라를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고 있다. 딱 요거 한마디로 그냥 요약이 돼요.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심지어 우리 최근에 막 해킹당하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있는데 그거 다 북한 간첩이 한 건데 예. 우리 이제 해킹 천국 된다. 아이고. 심지어 그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논리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 구시대의 유물을 붙잡고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집단이란 얘기죠. 근데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거나 폐지나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법들이 충분히 있고요. 네. 저는 윤석열에 대한 그 외환 유치죄 판단이 나온 즉시 시작해야 된다고. 좋다. 일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법상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 이적이나 그 이적에 관련된 거, 외환에 관련된 거 이런 거로 충분히 개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거를 강화하면 되겠네. 너무 좋은데? 얘네들 이걸로 제대로 처벌 못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간첩은 여기 있잖아. 아니 이게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그 주요 취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게 그 말이 써 있어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게. 아니 형법에 이미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 그럼요. 네. 심지어 간첩죄도 형법에 있어. 지금 간첩죄가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 적국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써 있는데 그런 거 그냥 개정하면 돼. 구체화하면 돼. 이런 폐지 취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첩 천국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간첩은 국가보안법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우리는 간첩을 잡아도 적발해도 처벌을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간첩 천국이 된다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국가보안법 없으면은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들은 간첩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국가보안법은 간첩보다는 사상이나 말을 처벌하려는 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네. 심지어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잖아.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대통령 될 때나 가끔 적용되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점잖은 표현이었어요. 사실 윤석열이 표현하는 것 중에 도라이는 가장 아마 낮은 수위의 표현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수님 입에서 나오면 저는 이게 아직도 재밌어요. 저는 이게 정확한 규정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왜 또라이라 그러냐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네. 공산 전체주의는 이따위 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 쓸 수 있는 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라이들의 그 어떤 그 행동적 특징이 있어요. 무식해요. 저돌적이고 무식해요. 멧돼지라는 별명도 저는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멧돼지한테 도망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무 하나 붙잡고 빙빙 돌면 못 쫓아와요. 걔들은 방향 전환이 안 되거든요.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뛰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국가보안법으로 조금 억지를 부려보자면 그 윤석열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셔버리자. 그리고 서부지법 들어가서 다 부시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선동한 사람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선동이야말로. 그렇지. 굳이 말하면 이제 그 북한하고의 연계성이 되게 그렇죠. 중요한 북한과의 건데. 연계성이 중요한데. 이게 근데 그 북한과 연결성은 옛날에도 때려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맞아. 이중간첩이란 영화 봐보세요. 이중간첩. 어? 거기 가면 국정원요원이 교육시켜줘. 예. 야, 너 북한 대사관이 거기 그 나라에 어디 있는 줄 알아? 폴란드였나?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로 가면은 거기 자갈밭 깔려 있고 그 길 지나가면 북한 대사관이야. 알았지? 그럼 고문실 가서 물어봐. 그럼 얘는 들은 말이 그거니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봐, 이 새끼 이거 어딘지 아는 거 보니까 이거 간첩이라고. 맞아. 그런 식으로 예. 해서. 그래서 아까 봤던 만평에 국가보안법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이 흘린 게 아, 아니라 그치. 국가보안법한테 묻은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쿠팡 문제 야, 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번 집중했죠. 주에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죠. 예. 아, 너무 많이 요 지금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되게 약간 섬찟할 정도로. 예. 와, 이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나 진짜 저는 감탄을 했어요. 네. 아, 이게 지금 쿠팡이라는 뱀파이어에 의해서 목덜미로 물린 게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죠, 네.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열을 짜내면서 우리의 정보도 빼가고 우리의 목숨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최근에 여러 언론이 보도해서 알고 보니까 입점업체들한테 19%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 사업도 하고 있더라. 요거까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고열을 빼먹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는 마약을 우리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다. 네. 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네. 흡혈귀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본다라면 봉우리, 흡혈귀한테 목을 물어먹히는 사람들이 왜 얌전히 피를 빨릴까요? 이게 피가 줄어들면 이 저혈당 쇼크가 나 저렇게 눈썹 모으면 불안해. 눈썹 모을 때 바다 나오는 게 있거든. 아, 예. 보통 그럴 때 나온 소리는 이제 도라이 같은 소리들이 나옵니다. 아, 그 최초의 소설 드라큘라에서 표현한 거에 따르면 일단은 그 이성을 트랜스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뱀파이어한테는. 그 본래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딱 쳐다보면 그래서 뱀파이어들이 그렇게 미남 미녀들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잠깐 이렇게 넋을 나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다가 이 송곳니에서 피를 빠는 게 아니라 피는 목으로 빨고 송곳니에서 마치 뱀의 독처럼 이렇게 이 상태를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네. 그럼 이게 실제 뱀파이어의 모티브를 따왔네 지금. 그렇지. 네. 그러면서 정말 절묘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실제 모기가 예. 그 안 굳게 만드는 액을 먼저 넣은 다음에 빨잖아요. 네, 그런 네. 거예요.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긴 해요. 그래서 그 소설 뱀파이어에 따르면 환각을 보면서 약간 쾌락에 취한다는 거야, 빨리는 네. 대상은.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빨리 내 피 좀 더 빨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맞아요. 예.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약간의 그 성적 모티브도 있죠. 그때 이제 약간 희락을 느낀다는 표현.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가 주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의 인터뷰에 톰 크루즈랑 그 저기 브래드 피트 같은 미남 배우들이 그 개연성을 얻기 위해서 출연을 한 거고요. 예. 근데 정말 새벽 배송이나 이런 쿠팡이 주는 편리함이 정말 마약이긴 하거든요. 예. 이 쉽사리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마약. 게다가 쿠팡은요, 되게 이게 싸다라는 착각까지 줘요. 왜냐하면 마약 배송이래. 저기 새벽 배송 이거를 신청하잖아요. 로켓 배송 이거 신청을 하면 OTT 서비스 하나를 공짜로 얹어줘요. 근데 와우. 여기서 와우 회원. 와우, 와우 와우 회원. 예. 예. 저는 뭐 안 써서.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 보기 힘든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처음에는 진짜 그지 같았는데 네. 예,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독점 같은 걸 많이 해요. 이게 사실 돈질로 메꾼 건데 그럼요. 이게 진짜 마약이야. 예. 그래서 시사 방송 하시는 분들의 일부 이제 축구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쿠팡 사태 때문에 탈퇴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놈들이 이걸 묶어놔 가지고 예.
나는 그냥 축구만 보고 싶은데 그것만 남겨놓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놓겠어요. 내가 쿠팡이라도 그렇게 해놓진 않아요. 근데 이거 원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팔면 불법이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독점 중개권 네. 방식인 건데 원래 우리나라도 원래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 가입 상품을 묶어서 한 번에 가입시키면 불법이죠. 원래는 제대로 하면은 심사해가지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권 자체의 독점 문제가 있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묶음 상품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묶음 상품 문제가 약해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아, 우리나라 규제가 약하다. 규제가 되게 약하고, 우리는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방식,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방식, 이 쿠팡에서 하고 있는 방식, 이거 다 외국 같았으면 공정거래로 날아갈 일들이에요. 그죠. 예. 아니 그리고 아무리 해외 경기라고 해도 예. 이런 스포츠 지금 우리나라가 수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해외 네. 스포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개권 독점도 이게 가능한 건가?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독점을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스포츠 업계의 로비가 이제 결국은 작동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몇 가지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실황 중계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도달 범위가 보편적인 방송사만 그 중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지상파나 공영방송만 도달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종편도 넓어. 왜? 케이블하고 IPTV가 전국에 다 깔렸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JTBC가 독점 시작하고 TV조선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상태가 돼 보니 이미 뚝이 무너진 거야. 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제를 못하네 이런 생각에 빠진 거고 스포츠 중계권을 어떤 게든 돈을 써가지고 독점을 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추기게 된 거예요. 아. 규제가 작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쿠팡은 사실은 방송사도 아닌데 네. OTT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업체가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사가는 거구나. 그럼 비싼 돈 주고 샀겠네. 엄청 비싼 돈. 독점하려고. 원래 쿠팡의 특징이 시장 독점하려고 네. 적자를 감수하면서 적자금을 사업을 무지하게 시작하잖아요. 하죠. 네. 네. 그랬다가 적자경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네. 아주 못된 방식으로 지금 그것도 외국에서 배워온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 하기가 쉬우니까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쿠팡 정말 나쁜 업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아, 지금 저기 묘사된 시민이 흘리고 있는 피는 정말 말 그대로 피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요. 네. 예,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 밤샘 근무 때문에 올해만 7명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올해만 네. 확인된 이 것만. 정도면 연쇄살인 수준이에요. 예. 저는 이걸 다 써봤으니까 네. 저도 이제 이 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쿠팡을 쓰게 됐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 이제 사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로켓 배송에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로켓 배송도 그날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 오는 거 네. 예. 이런 것들이 가지는 유용성을 알죠.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없앴거든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그렇지. 문제 없어.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네. 습관의 문제야, 습관의 문제. 네. 네. 아, 그리고 무슨 엄청난 생필품이 그 새벽에 배송돼야지만 먹고 사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막 생각하는데 그 습관의 문제야. 버릇이야, 맞아요. 버릇. 네.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더 마음 아픈 것은 마음 아프기보다는 정말 쿠팡이 나쁜 게 쿠팡이 그렇게 적자 운영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인 거야 사실은. 힘든 거. 그런 상품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의 감을 떨어뜨리는 거지. 네. 와우 회원 멤버십 이런 식으로 무료 배송 네. 시켜주고. 그래서 쿠팡이 진짜 나쁜 게 그 새벽 배송을 기본 옵션으로 해놓은 다음에 소비자들이 아예 배송 시간대를 선택을 못하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인지 모르고 주문을 해. 근데 보니까 막 다음날 아침에 와 있네. 그런 식으로 시청자래. 우리 시민들을 길들였다는 그렇죠. 거죠. 길들인 거죠. 구조적으로 길들인 거야 우리를. 네. 거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가스라이팅이죠. 네. 네. 사실 이거 안 써도 인생에 큰 문제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도 들어보면 굳이 이러지. 그 사례들이 뭐냐면요. 하루 일찍 주문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루 먼저 주문하면 돼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죠.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예. 기추자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는데 뭐 혼자서 아이 키우는 싱글맘. 네. 싱글맘은 하루 전에 클릭을 못 하나? 심지어 기사 진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나빴는데 싱글만 막 기사 막 새벽 배송 필요하다 막 기사 내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아이가 준비물 뭐 크레파스 가져가야 되는데 없더래. 그래서 갑자기 해야 된다는 거야.
아침이라기보단 그날 그 전에 밤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필요하대. 네. 그 정도 되면요. 그날은 그냥 크레파스 없이 가세요. 네. 크레파스가 없었으면 하루 이틀 먼저 사놓으면 되지. 그리고 크레파스는요 네. 학교 가는 길에도 가는 길에서 사면 되지. 그러니까 요새 잘 찾아보면 다이소는 물론이고 그런 거 파는 데 많습니다. 많죠. 예. 이게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일견 이해가 가면서도 좀 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네. 예, 뭐 아이 혼자 키우는 집은 미리 클릭 못 하냐고. 그리고 또 새벽 물건 받아서 장사하는 집 장사를 하면은 그 물건 루트 정도는 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원래대로라면은 자기가 직접 가서 장 봐야지. 그렇죠. 좋은 상인이라면. 근데 그거보단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2, 3일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주문하면 그 시간에 딱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아무튼 네. 쿠팡이 우리를 길들인 결과가 이렇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도. 이게 두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요. 저는 제가 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커뮤니티라고 하는 데서도 여기선 되게 강력하게 민주노총, 민노총 이러고 욕하면서 네. 왜 그러지? 저 새끼들이 새벽 배송 하면서라도 먹고 살 사람들한테 왜 그걸 금지시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이것도 일종의 달콤함이거든. 네. 몇천 원 약간 더 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버릇이 든 거야. 네. 근데 자기 몸이 녹아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네. 네. 오죽하면 WHO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권고 사항도 만들어지고 세계 노조에 관련된 그런 기구들에서도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겨레 21에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기자가 그 몸에 여러 가지 장치들 달고 실제로 새벽 배송을 뛰어봤어요. 네. 와. 2주간 뛰었어. 몸에 구석구석 고장 나는 소리가 나와. 네. 실제로. 진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럼요. 없죠. 진짜 죽는 그것과 거니까. 배송하시는 분들 차이점은 몸에 뭘 안 붙이고 있다밖에 없을걸요? 네. 똑같이 고장 나고 있을걸 몸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담배를 아무한테나 못 팔게 하고 술도 아무한테나 못 팔게 하는 이유가 뭐야? 개인의 선택이 있는데. 맞아. 그렇죠.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생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빚 갚겠다고 저 대리운전 1년 7개월 안 했으면 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을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개인화한다고? 요거를 또 이렇게 치고 개인화한다고? 들어온다고? 야, 우리 심각한 지금 새벽 배송 과로사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지금 나 동안 소리 들었을 걸? 그때 팍 늙었어 내가. 동의 못 하겠습니다 뭐야? 그리고 쿠팡이 그 배송과 관련해서 정말 나쁜 게 수수료를 오히려 깎고 있는 구조고요. 제가 네.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님들한테 거기다가 수수료는 낮은데 그 어떤 유통업체나 이 배송업체보다 페널티가 셉니다. 네. 그 한 회전마다 마감 시간 딱 못 맞추잖아요. 바로 페널티. 바로 물량 감소하고요. 네. 클렌징제도 없앤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행하면서 계약 싹 다 엎어버리고요. 다른 업체한테 줘버립니다. 이렇게 너무 페널티가 세고 수수료는 짜니까 배송하시는 분들이 차 없는 시간대에 빨리빨리 최대한 많이 물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구조적인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무리하는 거고요. 지금 새벽 배송 없애자는 주장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근거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장만 네.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도 안 되지만 특히 여기서 이게 더 안 지지율 돼요. 주장하시는데요. 네. 지지율 정치라고 하는 거 지지율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당장 모든 걸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죠. 왜? 정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고민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적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적응의 방법들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네. 지지율 확 하고 떨어진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지율이 사람 죽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왕 그런 댓글이 달렸으니까 심지어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방안은 네.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중도의 지인들이 벌써 욕한다는데 몇 명이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내 주변 미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드는 게 정치의 일이야. 그리고 이 정도는 저는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면 제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효과에 대해서 언제든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애초에 말을 꺼낸 게 싹 다 금지시킵시다. 법으로 때려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때. 이걸로 사람이 과로사하고 사고로 죽고 이러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이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럼요. 말도 네. 못하게. 사람이 죽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니까.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의 제안은 지금 밤 시간대 쿠팡 배송 기사들 그 회전수가 3회전인데 10시 반에 한 타임, 새벽 3시 반에 한 타임, 5시 반에 한 타임입니다. 네. 네. 요 세 개 중에 가장 심야 시간대인 새벽 3시 반 한 타임만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요. 나머지 두 타임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새벽 3시 반 그 하나의 회전 때문에 너무 그 야간 노동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네. 없애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요 제안인데. 예. 그게 쿠팡이 진짜 악질적인 게 사실 이건 모든 그 배달업체 다 비슷한데요. 그 물건 싣는 과정을 노동시간으로 안 쳐요. 네. 이게 전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소유의 트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할부로 샀든 뭐 어디서 리스로 굴리든 간에 내 트럭에다가 내가 배달할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노동으로 안 쳐줘. 배송을 하는 시간만 노동으로 쳐준다고. 이게 말이 돼? 네. 난 이게 들으면서도 아니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쿠팡 문제를 진짜 여러 번 다루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무슨 쿠팡한테 원수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쿠팡이 하고 있는 이 짓들은 네.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예. 네. 아주 나쁜 경영 방식을 우리나라 국내에 도입해서 적자 봐가면서까지 독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싹 다 잡아먹고 완전 산업 망치는 네. 그런 기업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정부 유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여론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 절대 통제 못합니다. 네. 게다가 쿠팡 INC가 미국 기업인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규제 안 먹히는 방식으로 할 것들이 너무 뻔하거든. 왜 얘네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지금 독점으로 압도적인 시장 1위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를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해서 네. 심지어는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가지고 택배 기사님들이 분류 작업이라도 안 하게 하자. 요거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쿠팡만 안 지켜요. 기사님들 분류 안 시키는 거. 그래서 기사님들 분류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뻔하잖아. 지금 네. 쿠팡이 해온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이 있는데 그나마 SPC는 때려맞기라도 했거든. 지금 여기 SPC 뒤에 저 좀비처럼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게 그나마 국내 기업에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쿠팡 하는 짓 보면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이 새끼들 하는 짓이. 네. 맞아요. 네. 겁을 안 먹어요. 이번에 대표이사 자른 거 빼고는 그건 신용이거든요. 그리고서 똑같은 시기에 뭐 했어요? 대관 사업체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지난 문정부 때 비서관까지 영입하면서 수많은 기자들, 전직 관료들, 검찰들 뭐 90명씩 100명씩 때려가지고 그 한 자리에 앉혀놓고 있거든. 네. 저는 그 인간들 거기 가는 이유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 그게 기웃기웃하다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네. 몇 억씩 주겠지 임원이니까. 그러니 몇억 예. 주죠. 그거 몇 억 가지고 소고기 한 짝 사들고 들어가면 집에서 좋아하겠죠. 그게 김 부장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인간들 어디 가겠습니까? 솔직히 거기서 밀려나면 대관 사업자 안 되면 또 딴 데 가야겠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뭐 민주 계열이건 뭐 국힘 계열이건 상관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잘 알아. 철저하게. 네. 대관 쪽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는 거 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먹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동안 먹혀왔던 거야. 가만 보면. 예. 예, 그래서 심지어 쿠팡이 그 대관 고위급들 전관 출신 대관 업무 고위급들을 모아서 비밀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쿠팡 쪽 변명이 진짜 웃기던데 뭐라고 하는지 보셨어요? 쿠팡 쪽 변명이 우리 잠실 본사에 자리가 모자라서 사무실에 자리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 진짜 우리가 안 무섭구나. 네.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구나 지금. 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라도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좀 앉았고 영향력 좀 있고 이른바 소위 방귀나 끼는 자리에 갔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의 그 대중들의 그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꺾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식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흔들리고요. 예.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거든, 사회에는. 네. 근데 이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들이 점점점 쪽팔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확 느껴져서요. 솔직히 말하면 야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네. 쿠팡 부른다고 알름 달라가는 게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사. 국힘이 어차피 그런 애들이라고 쳐. 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항변하겠죠. 아니 우리라고 뭐 예를 들면 맨날 손가락 빨며 살아야 되냐. 아니 높은 자리 있었잖아. 그 정도면은 먹고 살 만한 거 자기가 어떻게든 일하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김 부장 하듯이 세차라도 하고 살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육체 노동이 부끄러운 것도 네. 아니고. 할 만큼 다 한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맨날 의전 받으면서 남의 카드 긁고 다니다가 내가 내 손으로 비행기 예약하고 기차 예약하고 그렇지. 내 카드 긁으려니까 미치겠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러면? 적어도 나름대로 진보를 꿈꿨고 민주를 꿈꿨던 사람들이 이런 자리는 안 받아줘야. 예. 그거 가지고 몇 억씩 박는 국힘 계열 애들이 있겠죠. 언제나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뭐냐면 야 이게 한쪽만 먹히네라고 기업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야 민주 계열이나 진보 계열은 야 씨알도 안 먹히네. 그렇죠. 돈 줘봤자 안 받네. 네. 예. 맞아. 야 이 대관 사업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네. 저기 뭐야 그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얘기했듯이 저 사람 정말 씨알도 안 먹히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청렴하게 굴 거면. 그게 어렵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야 이런 인간들 다 데려다 놓고 저기 앉아 있다고. 그래 기업들 뭐 검찰 출신들 저기 언론인들 가는 거 욕했지만 아 그래 걔네들이 원래 살던 짓이 그거니까 이해해. 그럴 수도 있어. 거기 가서 또 맨날 똑같이 나쁜 짓 하겠지. 근데 민주당에 줄 놓고 이재명 정부에 줄 놓는 그 직업하는 게 뻔한 자리를 낼름 가서 앉는다고 쪽팔린 줄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권과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신에서 그 사실 참담한 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쿠팡이 개척한 생존의 방법, 생존의 방법이죠. 성공의 방법이야 네, 그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 사태를 네. 말미암아서 제대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박순차에게 만평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네. 워낙 걸작으로 그려주셔가지고 이런 거 어디다가 좀 출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출간하시는 게 더 책으로 낫죠. 내시면 되나? 책으로 나셔야 되고. 예. 네. 뭐 출품은 이제 출품할 정도의 그 네임 밸류는 이미 넘으셨. 아 그러네. 이게 박순차밥이 그럴 짬바가 아니구나. 1티어인데. 아 그런 짬이 아니야. 1티어인데 아, 뭐. 그러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좋아요. 그냥 그 의견에 완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쿠팡을 써야 된다 칩시다. 아 그렇죠. 그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입시켜 보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쿠팡이 필요한가? 그렇죠. 다른 사람 은 모르겠고 저는 필요 없어요. 예, 저는 우리 집에서 나가서 몇 발짝만 걸어가면 편의점 있고요. 그 편의점 바로 옆에 가게가 강아지 사료 가게입니다. 예, 그리고 편의점에는 요즘에 어지간한 강아지 사료 다 있거든요. 제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은 제가 나가서 몇 발짝만 걸어가면 다 바로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물건들 뭐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쇼핑 거의 안 하잖아요. 요즘엔 물 같은 것도 다 이제 배송으로 받지 않습니까? 물 떨어지기 이틀 전에 배송하는 게 어렵나? 생각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물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 사무실 와서 좀 떠가도 돼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쿠팡의 나쁜 점이 하나 더 생각났어요. 어. 쿠팡은 오히려 정말로 배송이 필요한 오지에는 예, 안 가. 그렇게 자랑하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 안 없어요. 하죠. 안 해. 예. 어. 돈 안 되는 곳이거든. 어.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이야말로 별도의 특별한 배송이 필요한 지역이지. 오지야말로.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 적어도 나는 쿠팡이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영화 유튜버지만 좀 있으면 넷플릭스가 이제 HO나 뭐 이런 것도 근데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예. 넷플릭스가 HBO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계약이 빠그라질 판이에요. 예. 파라마운트가 먹을 수도 있고. 네. 진짜 눈물을 머금고 HBO 안 봐도 돼. 어차피 명작들은 좀 기다리면 또 넷플릭스로 넘어와요. 그러면 나는 쿠팡을 쓴다. 게다가 저는 스포츠도 안 보거든요. 쿠팡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내가 필요 없으면 굳이 나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물도둑 잡아라 뭐예요. 제가 진짜로 떠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정말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정말로- 정수기 있거든. 정말 특수한 경우에 뭐 아침 배송이나 특수한 형태의 배송이 필요하다.
네. 지금 택배 노동자 중에 새벽 배송 한 타임 줄입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안도 제시해요.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할 테니 수수료를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특별한 오지 배송 예.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아침 배송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낮은 수수료는 못한다. 죽으라는 거다. 예. 이런 대안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쿠팡이 독점하게 되면 나중에 그 수수료도 못 받게 되는 그걸 안 해준다는 쿠팡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네.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자를 봤는데. 근데 기업들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쓴맛을 보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 단맛만 추구하거든요. 네, 이 당연하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뭔가를 따내야 돼. 규제를 통해서 얻어내야 돼. 얘네들이 본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하지만 그래도 무서우니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얻어낸 게 뭐가 있냐고 쿠팡한테. 그냥 값싸게 배송비 안 받고 한 거, 개별 소비자의 어떤 이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 그 결과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면 한 몇백만이라도 안 하잖아. 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겠군요. 이게 암 같은 존재들이라서 네, 네. 성장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되게 위험해져요. 흔들흔들해지고. 그럼 뭔가 야 이거 수를 달리내야겠다. 이거 그렇지. 대관 늘리는 것보다 뭔가 그 소비자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지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회적으로 공헌할 바 없을까? 이런 걸 찾아 나서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네.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왜 쿠팡 편을 들어주고 앉았냐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정부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좀 이번엔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거나 과로사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한 번도 쿠팡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꽤 진척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될 문제도 아마 나중에 많을 겁니다. 그 다 꼼꼼히 준비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로비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이긴 하지만 쿠팡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 원내대표는 다 만나는 저는 거다. 부적절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뭐 대충 막 이렇게 대놓고선 우리 어차피 다 만나. 그랬을 수도 있지. 뭐 공개적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옛날에 땅 파가지고 만났습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집권 여당에 거의 18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원내대표라는 강력한 어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정말 의견 청취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쿠팡과의 관련에 있어서 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가서 제대로 조질 거 조지고 입법할 거 입법하겠다. 그거 만난 것에 의해서 나쁜 영향 안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 얘기를 안 하고 대뜸 화를 내면서 아니 원래 원내대표가 그런 거 다 만나는 자리 아니냐. 누가 몰라? 이번엔 진짜 잘못됐어요. 예. 요령이 좀 없으신가? 이거? 예전에 우리 삼성 대관하는 사람들이 삼성 직원들이 국회 출입증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랬었죠. 의원들 접촉했잖아요. 예. 그만큼 그게 큰 문제인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축소해 버렸는데 네. 그게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게 그런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사실 다 아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내부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문진석 왜 안 자르냐고. 그러니까 예. 왜 자기가 나서서 방어합니까? 문진석이라는 사람이 기여한 거 많이 있다고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여한 거고. 근데 김남국 잘랐는데 왜 문진석은 적어도 당직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심지어 사건의 촉발은 사실 문진석 의원인데. 이거 100% 문진석이 잘못한 네. 거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저는 안 좋은 기운이 읽히는 게 원내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직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임기도 있고 의원들이 흔들지 않는 한 당대표도 무섭지 않은 자리거든. 권력 맛이 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정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 네. 왜 거기서 뻗대고 있지? 왜 내가 다 봐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내 권력이 있어, 나 권한이 있어, 이런 태도가 읽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예. 원내대표라는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지금 벌써 이렇게 큰 건이 지금 사실 2개인 건데 이번에 쿠팡 9월달에 만난 것까지 해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느냐가 이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 민주당의 어떤 향후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위기가 좀 왔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당대표를 흔든다 또는 원내대표를 흔든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냥 보자면 그래요. 예. 원내대표가 했어야 할 일은 이런 일은 아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그건 원내대표의 권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 사이에서 당대표가 했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의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떤 건 너무 급하고 어떤 건 좀 너무 더디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재조정해야 된다. 이제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사람들의 이미지는 민주당이 되게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예.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꽤 잘하고 있다고 보통 생각해요. 다만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된 내란 청산 안 하는 분위기 이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이제 하겠지. 예. 근데 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당은 다시 추려야지. 그래서 예.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시간 충분히 있거든요.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이런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네.